네, 이렇게 부산 양산 20개 지역구 중 통합당이 16개 지역구에서 승리했는데 부산만 보면 통합당이 지금보다 3석을 더 가져가 15석이 됐습니다. 부산 지역 여야 정치 지형에 큰 변화가 예상됩니다. 민성빈 기자의 보도입니다. 민주당이 부산 18개 지역구 중 승리한 곳은 남구을 박재호, 북강서구 갑 전재수, 사구 갑 최인호 딱 3곳입니다. 현역 6석인 지금과 비교해 21대 국회에선 절반으로 줄게 됐습니다. 반면 통합당은 20대 국회 부산 12석에서 21대는 15석으로 외연을 넓혔습니다. 김미애, 황보승희 등 여성 의원도 8년 만에 배출했고 초선부터 5선까지 의원 구성의 다양성도 챙겼습니다. 17 방직공장 노동자가 변호사가 되고 국회의원이 될 수 있는 기회의 나라, 사랑하는 대한민국을 위해서 저의 모든 열정을 쏟겠습니다. 특히 부산을 해양특별시로 지정하는 데 최일선에서 앞장서겠습니다. 21대 첫 번째 법안은 부산 해양특별시 지정하는 법안일 것입니다. 당초 10석 가까이를 기대했던 부산 민주당은 이번 부산 선거 결과에 대해 지역 경제를 더 열심히 챙겨달라는 주문으로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부산 의원 수가 절반으로 줄면서 당선된 3명의 당내 역할과 위상은 더 올라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선전한 것으로 평가받는 부산 통합당은 시민들의 뜻을 받들어 정부와 여당의 견제 세력으로서 역할을 다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민주당이 부산시와 부산시의회, 자치구군을 대부분 장악한 상황에서 통합당 국회의원들과의 협치가 향후 부산시정의 최대 과제가 될 전망입니다. 한편 양산시 갑에는 통합당 윤영석, 을에는 민주당 김두관 후보가 당선돼 지난 총선 때와 같은 정당 구도가 형성됐습니다. MBC 뉴스 민성빈입니다. 부산 총선 최대 빅매치하면 부산 진구 갑과 남구 을이었는데 예상대로 개표 마지막까지 초박빙 접전을 벌였습니다. 결국 부산 진구 갑에선 통합당 서병수 후보가, 남구 을은 민주당 박재호 후보가 당선됐습니다. 조재형 기자입니다. 이번 총선 부산의 핵심 지역구였던 부산 진구 갑은 여야 부산 선대위원장들이 후보로 나서 총력전을 벌인 곳입니다. 출구조사 결과도 경합 지역으로 나와 개표 초반 우열을 가리기 힘들었지만 막판 서병수 후보가 3,700여 표 차까지 격차를 벌려 결국 48.5%의 득표율로 당선됐습니다.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모든 국민들의 승리이자 또 우리 부산진 구민들의 승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부산진구와 대한민국의 번영을 위해서 서 당선자는 스스로 밝힌 대로 재선에 실패한 부산시장에 다시 도전할 발판을 마련했고, 반대로 이번 총선 패배로 대권 도전을 꿈꿨던 김영춘 후보는 정치적 타격을 입게 됐습니다. 부산에서 유일하게 현역 의원끼리 맞붙은 남구 을은 더욱더 결과를 예측하기 어려웠습니다. 막판까지 1, 2위가 수시로 뒤바뀌었고 결국 1,300여 표 차로 박재호 후보가 국회의원 타이틀을 유지하게 됐습니다. 전국적인 인지도에서 앞선 이 후보보단 바닥을 다진 박 당선자가 박빙의 승부에서 승기를 잡았습니다. 우리 지역 발전도 하지만 국가적으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의견도 잘 받아들여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4년을 맡겨주셔서 너무 고맙고 앞으로 4년 지역 발전, 대한민국 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부산 진구 갑, 남구 을 이 두 곳은 통합당이 현역 민주당 의원에 맞서 맞춤형 전략 공천을 한 곳으로 선거 막판에 분 여당 견제론에 절반의 성공만 거뒀습니다. MBC 뉴스 조재영입니다. 이번 부산 총선의 최종 결과 새벽 3시 개표율 100%까지 엎치락 뒤치락 초접전이었습니다. 득표율 차는 불과 1, 2%포인트. 몇백 표의 승패가 갈린 곳, 기사회생한 민주당 현역 의원들의 지역구입니다. 황재실 기자입니다. 최인호!
부산 4구 갑은 이번 총선의 최대 박빙 승부처였습니다. 비교적 여유 있는 득표차를 기대했던 당초 전망을 빗나갔습니다. 득표율 격차는 불과 0.87%포인트, 697표 차로 민주당 최인호 후보가 당선됐습니다. 더 겸손하게, 더 낮은 자세로, 더 열심히 사업 발전을 위해 일하라는 국민들의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비교적 여유 있는 지지율을 보였던 북강서구 갑 민주당 전재수 후보는 상대인 통합당 박민식 후보를 고작 2%포인트 차로 눌렀습니다. 최인호, 전재수 후보는 민주당 내 자체 여론조사에서 가장 여유 있다고 판단했지만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초접전, 역대급 신승이었습니다. 우리 북구 주민 여러분들과 함께 변함없이 살겠습니다. 우리 북구 주민 여러분들의 아픔과 슬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지 않겠습니다. 경기 김포에서 양산시 을로 지역구를 바꿔 출마한 민주당 김두관 후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출구조사부터 줄곧 승기를 잡았지만 그 격차가 1%포인트 안팎에 불과했습니다. 승패 역시 1.52%포인트, 1,523표 차로 갈렸습니다. 여러 가지 부족한 저에게 일할 수 있도록 따뜻하게 저를 안아주신 양산시민, 경남도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부산 양산 20개 지역구 가운데 지지율 격차 2%포인트 이내의 초접전을 벌인 곳은 북강서구 갑, 사구 갑, 남구 을, 양산시 을 등 4곳. 모두 민주당 현역 의원의 지역구로 1, 2% 득표율 차로 기사회생했습니다. MBC 뉴스 황재실입니다. 이번 총선 부산에서는 4개 지역구에서 민주당과 통합당 후보들의 리턴 매치, 재대결이 펼쳐졌습니다. 4년 만에 다시 만난 여야 후보들의 맞대결 결과입니다. 이만은 기자입니다. 20대 총선에 이어 4년 만에 민주당과 통합당 후보들이 재대결을 펼친 곳은 모두 4곳입니다. 해운대구 갑의 하태경, 유영민, 북강서구 갑의 전재수, 박민식, 사하구 갑의 최인호, 김척수, 사상구의 장제원, 배재정 후보입니다. 결과는 2대2. 민주당은 북강서 갑의 전재수 후보와 사하 갑의 최인호 후보가 승리했고 통합당은 해운대 갑의 하태경 후보와 사상구의 장제원 후보가 이겼습니다. 통합당의 두 당선인은 개표 초반부터 앞서 나가며 낙승을 거둔 반면 민주당의 두 당선인은 막판까지 엎치락 뒤치락 아슬아슬한 승부를 펼쳤습니다. 네 번째 만난 북강서 갑의 전재수, 박민식 후보는 전재수 후보가 2연승을 거뒀고 4년 전 김척수 후보의 2,700여 표 차로 힘겹게 승리한 사하 갑의 최인호 후보는 이번에도 간신히 재선에 성공했습니다. 4년 전 배재정 후보의 1,800여 표 차로 당선된 사상구의 통합당 장제원 후보는 이번에는 여유롭게 승리를 거머쥐었습니다. 무너져가는 대한민국의 민생 경제를 되살리고 우리가 함께 꿈꾸었던 사상 발전을 중단 없이 완성하겠다는 약속을 드렸습니다. 이 약속 꼭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해운대갑의 통합당 하태경 후보는 개표 초반부터 승기를 잡고 유영민 후보의 낙승을 거뒀습니다. 이번에 해운대 주민들이 저를 압도적으로 지지해 주셨습니다. 저 하태경이 앞장서서 경제 살리고 나라 살리고 보수까지 살리라는 의미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4년 만에 이루어진 여야 라이벌 후보의 리턴 매치. 유권자들은 4년 전에 이어 이번에도 같은 후보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MBC 뉴스 이만흥입니다.
이번 총선 결과에서 눈여겨볼 점 중 하나가 지방의원 출신 당선자들인데요. 부산에선 6명이 출마해 5명이 시민의 선택을 받았습니다. 지방의원을 지내며 지역 민심을 잘 아는 이들인 만큼 풀뿌리 민주주의도 한 단계 더 도약할 거란 전망입니다. 송광모 기자입니다. 이번 총선에서 출사표를 던진 부산시의원 출신 후보는 모두 6명입니다. 이 중 5명이 시민들의 선택을 받았습니다. 모두 미래통합당 소속으로 금정구 백종원, 수영구 전봉민, 중영도 황보승이, 연제구 이주환, 기장군 정동만 당선자입니다. 부산에서 시의원 출신 후보자들이 국회로 입성한 건 지난 18대 총선 이후 12년 만입니다. 언제나 여러분들과 같이 해나가면서 또 저희 부족한 점을 채워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그리고 또 야당으로서 또 균형과 견제를 잘 맞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당선된 지역은 대부분 미래통합당 현역 의원들이 불출마를 선언하거나 공천 탈락한 곳입니다. 전략 공천이 아닌 당내 치열한 경선을 통해 총선에서 승리한 만큼 5명의 초선 의원들에겐 그 의미가 남다릅니다. 대한민국 국회의원으로서 열심히 하라는 여러분의 큰 뜻을 이어받아 민의 대변자로서 열심히 노력하고 금정의 발전은 물론이고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겠다. 지방의회 의원들이 대거 당선되면서 풀뿌리 민주주의가 더 강화될 계기를 맞았습니다. 부산시의회 의장 출신 백종원 당선자는 2002년부터 4차례 시의원을 지냈고 부의장 출신 전봉민 당선자도 3차례 시의원으로 활약했습니다. 황보승이, 이주환, 정동만 당선자는 함께 6대와 7대 시의원을 역임했습니다. 짧게는 4년, 길게는 16년간 살펴온 지역 민심이 국회에 반영될 거란 기대입니다. 풀뿌리 민주주의가 자리를 내렸고 그 결과 우리 지역 주민들께서 지역에서 활동해 온 사람들이 중앙에 가서 제대로 지역의 목소리를 내라는 그런 명령을 하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제가 시의원 하면서부터도 우리 예산 관련해서 제가 일을 많이 했는데요. 아무래도 이 혈세, 국민의 피 같은 세금을 걷어서 제대로 쓰이고 낭비 없이 쓰일 수 있도록. 지난 6대 부산시의원 출신 김척수 후보는 사하구 갑에서 민주당 최인호 당선자에게 석패했습니다. MBC 뉴스 송광모입니다. 다음은 투표율로 넘어가겠습니다. 사전 투표율이 높게 나오면서 부산의 투표율은 67.7%로 최종 집계됐습니다. 국회의원 선거 투표율론 28년 만에 최고 투표율입니다. 류재민 기자입니다. 이번 21대 총선 부산의 최종 투표율은 전국 평균 투표율 66.2%를 웃돈 67.7%입니다. 1992년 14대 총선 69.1% 이후 28년 만에 최고 투표율입니다. 부산의 사전 투표율이 25.5%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는데 이 열기가 본투표까지 이어졌습니다. 지난 20대 총선 투표율 55.4%보다 무려 12.3%포인트 높고 2년 전 제7회 지방선거 58.8%보단 8.9%포인트 웃돌았습니다. 20대 총선 때 전국 17개 시도 중 16번째로 최하위였던 부산 투표율이 이번엔 전국에서 6번째로 높게 나왔습니다. 지역구별로는 연제구가 70.4%, 남구 70.1%, 강서구가 69.5%로 투표 열기가 높았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높은 투표율이 부산에선 통합당 후보들에게 유리하게 작용했으리라는 분석이 가능한데 선거 막판 여당 견제론이 투표율과 표심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됩니다. MBC 뉴스 류재민입니다. 총선과 함께 치러진 중구청장 재선거에선 미래통합당 최진봉 후보가 당선됐습니다. 최 당선에는 48.1%를 득표해 39.8%를 얻은 민주당 김시영 후보를 2천여 표 앞섰습니다. 중구의회 의장 출신인 최 당선인은 지난 2018년 중구청장 선거에 나와 1000여 표 차이로 낙선한 뒤 이번에 재도전에 나서 당선됐습니다.
구름 사이로 볕이 내리쬐며 오늘도 포근하겠습니다. 부산의 아침 기온은 10.5도로 어제보다 조금 낮게 출발하고 있지만 크게 쌀쌀하진 않습니다. 낮 기온은 18도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한편 어제 다시 건조주의보가 내려졌는데요. 메마른 날씨에 불씨 관리 잘하셔야겠습니다. 현재 위성 영상 보시면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동해안을 중심으로 구름이 많이 지나고 있습니다. 낮 동안에 부산은 가끔 구름이 많겠고요. 대기질은 보통 수준으로 양호하겠습니다. 다만 강한 봄볕에 오존 농도가 나쁨 단계까지 오르겠습니다. 이어서 자세한 지역별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아침 기온은 어제와 비슷하게 출발하고 있습니다. 부산과 양산이 10도 등으로 비교적 온화하고요. 내륙은 5도를 밑돌며 여전히 쌀쌀합니다. 한낮 기온은 부산 18도, 양산 20도, 합천은 22도로 어제보다 2도에서 4도가량 낮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남부 먼바다에서 최고 2.5m까지 다소 높게 일겠습니다. 내일은 아침부터 비가 오겠고요. 낮부터 바람도 강하게 불겠습니다. 절기상 고구인 일요일에는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오늘 초중고생의 2차 개학과 함께 원활한 원격 수업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오늘부터 초등학교 4, 5학년과 중고등학교 1, 2학년이 추가로 온라인 개학에 들어가는 가운데 앞서 개학한 중3, 고3의 학습관리 시스템의 오류가 지속해서 발생하면서 원격 수업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할 것이란 우려가 큰 상황입니다. 2차 온라인 개학 대상은 전국적으로 312만 7천여 명으로 먼저 개학한 고3과 중3까지 합하면 398만 5천여 명에 이릅니다. 부산시 교육청은 학습관리 시스템 접속이 불가능한 때를 대비해 각 학교에 플랜 B를 준비하도록 지시하고 오늘 2차 온라인 개학에 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부산시가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소상공인에 대한 민생지원금 지급을 시작했습니다. 시는 지난 6일부터 민생지원 TF를 만들어 지역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18만 5,585명에게 현금 100만 원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부산시에 접수된 민생지원금은 지난 13일 기준 7만 4,436건으로 이 중 42.6%에 해당하는 3만 1,737건에 대해 지급이 결정됐고 2만 8,820건은 심사가 진행 중입니다. 신청 대상은 매출 3억 원 이하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로 사업장과 주민등록 모두 부산에 등록돼 있어야 합니다. 한국자산관리공사 캠코가 지난 1일부터 국유재산 임대료 감면을 실시하자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임대료 인하 신청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국유재산 임대료를 인하한 지 10일 만에 누적 신청자가 500명을 돌파하고 신청 금액도 13억 원에 이른다고 밝혔습니다. 캠코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국유재산 임대료 인하 제도를 도입하면서 기존 2.5에서 5%인 임대료율을 1%로 인하했습니다.